네, 박앤민 토론 사무소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두 분과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프레임 얘기했잖아요. 과거 텔레비전만 보던 시대, 지상파만 있던 시대에는 그 프레임 안에 담는 게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보고 있는 시대고요. 유튜브의 힘이 아주 세졌죠. 이번엔 민주당 관련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떤 틀, 어떤 프레임에서 바라보실까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인데요. 제3자 뇌물 공여죄로 지금 이제 송치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사됐던 것들을 뒤집어서 다시 수사를 하는 과정을 놓고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먼저 의견 한번 들어다 보겠습니다. 처음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했고 이 후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관련 의혹들은 파헤쳐야 된다.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했던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불거졌던 문제였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도 그랬었어요. 왜 이렇게 어느 특정한 이슈는 불거지고 다 다른 기업들 몇몇 기업들은 이렇게 덮어주는지 혐의가 없다고 하는지. 근데 다시 들여다보면 사실은 비슷한 패턴인 겁니다. 두산건설의 문제와 후원한 것과 그다음에 네이버나 지금 차병원이 비슷한 패턴의 후원을 했는데 그 당시엔 네이버나 이제 차병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덮었죠. 근데 두산건설의 물론 규모는 좀 차이가 있지만 두산건설이 성남 FC에 후원한 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네이버나 차병원도 혐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검찰 네.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차원인 것 같고요. 다시 수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뭐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소위 말해서 봐주기 수사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다면 이건 사실은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굳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걸 다시 우리를 죽이게 하러 들어간다라는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으로 볼 필요는 저는 볼 수 없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작한 것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자, 유튜브로 마포도리 님이요. 자, 민 의원님은 거짓말을 잘 못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 요즘 저기 국민의힘 쪽 입장으로 토론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좀 힘들어하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박 의원님? 저는 뭐 사실상의 재수사라고 보고요. 네. 이게 이제 전체 경위로 보면 예전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성남 FC 네. 후원 문제에 대해서. 그때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검수완박이 돼가지고 네. 고발인 이의 신청이 없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고발인 이의 신청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재수사 명령을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수사에 들어가서 이걸 이제 재수사하다 보니까 관계자들 진술이 바뀌고 네. 두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제3자 뇌물 공여가 혐의가 네. 인정된다. 이래서 검찰로 송치했는데 송치하면서 나머지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관내에 있는 한 대여섯 개 기업 정도 기업이 다 성남FC에 후원을 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에는 별다른 혐의가 없다. 이렇게 최근에 경찰이 네네. 송치하면서 나머지는 불송치했던 거예요. 네네. 그거를 검찰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뒤집고 압수수색을. 예,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라고 네.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어서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결국 두 번이나 한 번은 무혐의 처리를 했었고 한 번은 재수사 명령을 받고 또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네. 그걸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는 일정한 의도를 갖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반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두산에 대해서는 네.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네. 즉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토록 했다. 즉 두산에게 제3자인 성남FC 뇌물을 공여토록 이재명 당시 시장이 혐의가 있다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제3자 뇌물 수수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시장이 제3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네네.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압수수색 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그러니까 약간 이건 좀 그 법리가 좀 다른 거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도 중요하고 네. 사실관계 여부도 중요하고 사실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법리를 어떻게 볼 거냐. 기존의 판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양측에 무슨 다툼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공된 후원금이 뭐 리베이트를 통해서 네. 이재명 지사 측에 흘러 들어갔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네. 다만 어쨌든 그 두산이 일정하게 그 혜택을 보면서 네. 성남 FC에 후원한 것 이걸 네. 제3자 뇌물 공여로 볼 수 있을 거냐. 또 그 어딥니까 네이버 네네. 신사옥 그 건축과 관련해서 일정한 혜택을 성남시에서 네. 입으면서 성남 FC에 공익법인을 통해서 네. 후원을 한 거를
제3자 뇌물 수수로 올 수 있을 거냐 이게 법리적인 문제여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단순 후원금도 아니고 좀 사실은 홍보비 집행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그 금액이 특별히 굉장히 높아진 측면도 있고 이제 지금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이제 어떤 법적 논리를 적용해서 어떤 혐의를 더 부각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로 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추가로 더 나올 게 없으면 이 자체로도 나올 때까지 턴다라는 식의 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지도 않을까요? 글쎄요. 나올 때까지 턴다라는 비판은 항상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에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먼지 네. 털이식 수사를 한다라는 게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이권과 관계가 깊어요. 그리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어떻게 뇌물을 수수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네. 없지만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얘기하는 건 적극 행정을 했다 이거잖아요. 자기 네. 적극적으로 기업의 후원을 유도해서 행정을 했다라는 내 이익이 아니라 부분인데. 시민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뇌물 시민의- 아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들여다보면 사실은 기업이 받은 혜택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병원 용지를 용도 변경해서 상가를 네. 짓는 건물을 짓는 거는 엄청난 이익을, 특혜예요. 네, 네. 이익을 그래서 지금 그다음 좀 몇 배가 지금 붙었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이해관계는 단지 적극적 행정이란 차원으로 이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당시 시장 당시의 정치적 행위를 후원하는 것이냐라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보도들이 나오고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헌재에서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또 오늘 변론을 나섰는데요. 그 민주당이 한 일단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령 가지고도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의가 열리고 있는데 직접 법무부 장관까지 나갔으니까 어느 정도는 결론이 예측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법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법권, 법률의 형성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나를 보면 그걸 이제 폭넓게 인정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이나 과정이 별로 정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쨌든 입법자의 그런 권한에 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권한을 넘어선 네. 어떤 위헌적 행위냐 이게 이제 쟁점일 텐데 우리 헌법에 따로 어쨌든 이 검찰의 무슨 수사기소권에 대해서 정해놓은 게 네. 없거든요. 그건 사실 입법의 영역인 겁니다. 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어쨌든 헌법재판소도 다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느끼는 문제의식이 각각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합의된 결론으로 다수의 결론으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어 보여요. 예,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 이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 기소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사실 좀 굉장히 큰 이슈였다가 지금 네. 이제 계속 살아있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법무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절차상 내용상 위헌 여부에서 네네. 내용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네. 전 이거는 사실 법리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제가 주목하는 건 절차상 민주주의인데 민주당 그렇게 민주주의 외치면서 이 검수완박법 통과될 당시에 민주당의 그 절차를 행한 걸 보면 대국민 정말 국민들이 기가 막힌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검수완박법에 관심 없던 국민들조차도 검수완박법이 뭔지를 알게 되는 상황까지 됐는데 민영배 의원이 법사위에서 네. 위장탈당해서 동의해서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복당시켜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단순하다고 봐요. 이 절차상의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어긴 부분이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특검 얘기도 있고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 문제도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좀 조용하다가 드디어 얘기를 꺼냈는데, 예, 들리냐 안 들리느냐 문제에 있어서 뭘 들어야 하고 안 들리느냐를 따져야 되냐면 이 민생 고물가 고환율에서 파생된 경고음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를 따져야지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 따질 때냐라는 얘기를 올렸습니다. 내일 지금 이제 윤리위도 열리고 또 가처분 관련된 일정도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라고 일단은 보시는 거고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글쎄요, 뭐 메시지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의 그 발언 논란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이준석 대표가 별다르게 입장을 표명하지 네. 않았어요.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많이 호명이 됐죠. 네. 이 XX 저 XX 한번 발언을 나왔었어요. 앞서서 해놨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에 뭐 말을 보태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나. 네. 근데 이런 판단하에 말을 안 보탠 것 같고 오늘 나온 것도 좀 뭐 해석을 하자면 지금 상황을 빗대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인 언급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야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일단 그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를 바로 징계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당사자 출석 소명을 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윤리한다고 통보가 없었대요 이준석 네. 대표한테. 근데 또 모르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리를 보면은 예측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 게 아니고 네.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단언할 수는 없고요. 가처분은 시간을 이번에는 오래 끌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쟁점이 지난번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죠. 3, 4, 5차 한꺼번에 예, 할까요? 또 지난번 그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시간이 상당 시간 흘렀잖아요. 네. 그 사이에 충분히 어떤 범리적인 검토가 됐을 혹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내일 당장 결정을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몰라도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이번에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경랑 속으로 빠져들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확실히 영리해요. 네. 빠져야 되는 이슈는 확실히 빠지고 네, 네거티브한 거에서는. 참전해야 되는 이슈에는 확실히 참전을 하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총 공세를 네. 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전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자라는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예. 하는 건데요. 예. 굉장히 영리해요. 그 가처분 인용되고 똑같은 재판부고요. 네. 내용도 비슷하고 인용되면 좀 난감한 그러니까 상황이. 형식적으로 보면 인용될 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네네. 건 맞는 것 같아요.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 법률 전문가들은 좀 엇갈리는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그 당대표의 본질적인 권한이라든지 그 권리를 침해했다기보다는 네. 그 다음 이슈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토론은 호흡과 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박앤민 토론사무소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인데요. 점점 좀 깊이 있고 품격 있는 호흡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